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지방의 한적한 시골에 나온 공매 물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공매 물건과 다르게 사연이 좀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이 사연을 들여다보면 쉽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보통 공매는 세금이 체납돼서 압류된 물건이거나 국가의 공공기관이 재산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물건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물건은 신협에서 기타 재산으로 분류된 그런 물건을 공매를 통해서 매각하려는 그런 물건이에요. 약간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여기는 시골의 번화가에 있는 철공소예요.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끔하게 생긴 철공소입니다. 다시 공매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물건 세부 정보에 현재 미등기 건물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쓰여 있죠. 이 철공소는 미등기 건물이라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땅만 잡혀서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빌리고 나서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면 좋은데 잘 내지 않고 버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신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경매에 넣은 것이죠. 이게 2007년도 이야기예요. 경매에 나온 게. 그런데 미등기 건물이 있으니까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거예요. 유찰은 계속해서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협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도 건물 소유자는 계속 이자를 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버티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신협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불용재산을 매각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경매로 넣을 수는 없고 공매로 매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게 2016년도 일인 거죠. 신협에서는 거의 10년 동안 속 썩으면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었던 그런 물건인 거죠. 그런데 공매도 마찬가지로 현재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다 보니 입찰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공매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떨어져요. 이 물건을 잘 보면 건물이 없다면 토지 쓰임새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감정 금액이 2,300만 원 정도였는데 낙찰을 1,400만 원 정도에 받았어요. 만약 이 물건이 미등기 건물이 없고 땅만 나왔다면 가격은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또 미등기 건물에 사람이 살지 않았었다면 그냥 건물을 밀고 철거하는 것이 더 활용성이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건물 주인과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소송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소송이야말로 진짜 시간 잡아먹는 소송이 될 확률이 아주 높죠. 일단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중에는 가장 확실한 것이 법이라고 법으로만 밀어붙이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법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법은 정말 마지막 카드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요. 우선은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협상을 먼저 해야겠죠. 협상이 막히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협상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 소유자는 낙찰자가 땅을 낙찰받았으니까 내가 직접 지은 이 건물도 당연히 너는 사야 된다라고 하는 좀 이상한 논리를 가진 그런 분이셨어요. 연세도 꽤 많이 드셨고요. 솔직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피우겠다라는 거는 정말 낙찰자로서 피곤한 일이거든요. 실제로 건물 소유자를 만나보니까 연세도 있고 또 계속 억지를 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팔짝 뛰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이런 억측을 계속 피우면 솔직히 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쉽게 법으로만 해야겠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그렇게 가는 것을 정석처럼 믿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대부분 이런 협상은 한 번에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잘 알면서도 꼭 한 번에 다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죠. 이런 협상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처음에는 만나서 상대방 이야기를 듣기만 하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더 이야기하면 싸움이 되니까. 두 번째는 내 입장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각자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돌아오시는 것이 좋아요. 상대방에게도 생각할 여지를 주는 것이 더 낫고요. 그 다음부터는 입장 차이를 좁히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서 때로는 조금씩 양보하는 방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밀어붙이기도 해야죠. 물론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안 된다고 꼭 버텨야죠. 뭐 이런 식으로 줄다리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공을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말이 줄다리기지 이게 보기보다는 꽤 진이 빠지는 일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건물 주인을 당장 내쫓을 수도 없는 거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땅을 낙찰받았는데 땅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소송 아니면 협상에 올인해야 됩니다. 솔직히 머리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토지의 주인이 내가 됐다라는 거. 그것은 아주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어쩔 수 없이 건물만 낙찰받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적어도 사용료를 지불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갖는 게 좋죠. 그 사용료까지 예측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만약 항상 이런 물건은 명도가 문제예요. 명도를 쉽게 끝내는 최상의 방법은 전문가 아니라 전문가 할아버지가 와도 없어요. 그냥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협상을 하고 내 의견을 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낙찰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 주인이 너무나 억지를 쓰고 협상이 안 되니까 결국 저에게 SOS를 치더라고요. 저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르고 달래고 하니까 어떻게 보기 좋게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건물 주인이 계속 그 땅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대신 건물 주인이 땅 사용료를 매달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건물 주인에게 몇 년간 사용료를 받다가 작년에 아주 좋은 값에 팔았습니다. 옆 건물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도 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이 건물이 헐리게 되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물론 수익은 만만치 않게 챙겼어요. 가끔 땅 모양이 좋지 않다, 땅 면적이 적다 이러면서 땅의 가치를 아주 낮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땅 면적도 93제곱미터니까 기껏 해봤자 28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매월 적지 않은 사용료를 받았고요. 또 몇 년 뒤에 아주 좋은 값에 팔아서 상당히 짭짤한 수익을 챙겼죠. 토지는 크면 클수록 솔직히 안 팔리는 면이 있어요. 안 팔리는 경우에도 잘게 쪼개서 팔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작은 땅이면 그 옆 땅을 붙여서 또는 합쳐서 크게 팔 연구도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정답은 없는 거예요. 부동산 경공매에서 정답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거의 구락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이 어디 있어요? 다 각자 주어진 상황과 배경이 다르고 물건도 물건마다 다 상황이 다 다른데 이 물건은 처음부터 명도가 문제였고 협상이 최대의 관건이었죠. 소송 능력이 있어서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우선은 협상에 더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철거 소송을 제기해야 하겠지만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확실하게 좁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협상으로 끝내려고 최대한 노력한 거예요.
가끔 부동산을 좋은 물건, 안 좋은 물건으로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물건, 안 좋은 물건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그 물건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서 수익이 얼마가 날지 그 계획이 서면 좋은 물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계획이 안 나오는 물건은 말 그대로 안 좋은 물건이에요. 계획조차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똑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안 좋은 물건이라고 버리게 되죠. 결국 좋은 물건, 안 좋은 물건은 그 물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안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맞는 물건, 안 맞는 물건은 있지만 좋은 물건, 안 좋은 물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